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추가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하고 세명상 변호사 이외에 나머지 변호사들을 세 분을 더 추가로 선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또 본인들은 그런 연락 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의견서에다가 5월 2일 날 그 공판 준비 기일인데 변호사 선임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썼어요. 근데 의견서 내에다가 그냥 그렇게 한 줄 이렇게 몇 줄을 쓴 거예요. 어렵다는 취지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그 기일 연기 신청서를 따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의견서에다가 공소사실 인부 하나 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써서 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신청서를 따로 써야 된다는 것 자체를 특별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주기 위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5월 2일 날.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삼 변호사하고 또 한 분 정도 더 지금 추가로 선임됐다고 하니까 그 세 분이 지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 가지고는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있을 그 재판을 위해서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추가 선임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선임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렇죠. 왜 선임이 안 되죠? 돈도 많이 준다고 변호사 돈을 10억 원을 싸들고서 해달라고 했다는 건 요즘 이제 그 집을 파셨기 때문에 이제 돈이 있을 거니까라는 얘기와 연결돼서 나온 것이고 실제 그 돈을 다 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현실적으로 나서는 분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주 사상적으로 그분하고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순수한 생각 가지신 분들은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너무 일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변호사라고 하면은 그 의뢰인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항상 그 누군가가 껴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세 번째로는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이게 가능성이. 근데 이게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로는 이 사건만 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건을 더 추가로 나한테 올까? 안 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있는 사건 전부 다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은 오지 않을까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사명감 있으신 분들이 오실 텐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내가 정말 도전해서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순실 씨는 특수본에서 기소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특검에서도 기소했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 기소했고, 그럼 이 시기가 안 맞는 거는 특수본에서 기소했던 그 시기에 맞춥니까? 특검에서 기소했던 그 시기에 맞춥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둘이 시기가 안 맞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5월 아마 초순경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내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한 구속 기간은 만료되지만 다른 사건들이 추가로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속 기간을. 네,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분을 구속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특검에서는 1심을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2심은 2개월 안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자체가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훈시 규정이냐 이걸 또 약간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훈시 규정이라고 이제 봐요.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지키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기소한 분들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구속기간 안에 하라 이런 지침이 있으면 그것 역시 훈시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죠. 그래도 너무 만약 늘릴 수는 없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재판부에서는 원래는 이걸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재판 진행을 맞춰가지고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아마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서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니까요. 그 최순실 씨라든지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같은 사람은 재판 한지 한참 됐어요. 그렇죠. 1심 한참 진행 중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우병우, 박근혜 두 사람은 그 특검에서 다시 검찰로 넘어온 뒤에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이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장 오늘이 우병우 전 수석 공판 준비 기일 맞아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됐죠. 그리고 오늘이 공판 준비기일입니다. 이 공판 준비기일이 말 그대로 예. 공식적인 재판 시작은 안 하지만은 출석해가지고 뭐 서류 같은 거 맞춰보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틀림이 없는지 확인하고 이런 예. 거거든요. 예. 법적으로는 피고인이 안 나와도 돼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기일은 주로 변호인들만 나와가지고 그렇죠. 진행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오늘 안 나왔죠. 그러니까. 네, 안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 혐의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예.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다퉈보겠다. 그러면서 아직 기록 검토를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 좀 이걸 좀 많이 미뤄달라. 준비기를 좀 여러 차례 늘려서 가지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재판을 좀 천천히 오래 할 생각인 노선이네요. 그렇죠. 특히 이제 우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불구속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불구속이 이제 유무죄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는 하지만은 불구속된 재판에 이제 피고인이 재판 중에 구속당하는 사례는 또 드물거든요. 예. 실은. 어쨌든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니까 급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 기록 검토도 모두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기록이 워낙 많다면서요. 또. 만쪽. 만 페이지요? 예, 만족 분량이랍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인 쪽에서는 이게 우리가 복사도 다 해야 되고 뭐 확인도 해야 되니까 공판 준비기를 한 서너 번 더 가지자라고 했는데 예. 재판부에서 안 된다. 안 된다. 준비기는 한 번만 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대신에 그 준비기를 6월 2일로 잡아줬어요. 한 달이나 시간을 준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준비기를 몇 번 가질 것 없이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주겠으니까. 예. 시간을 충분히 줄 테니 한 번만 그냥 해치우자.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이제 준비기는 오늘 잡혔지만 실질적인 재판은 대선 이유가 될 걸로 다 봤거든요. 네, 뭐 네.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아마도 길고 지리한 재판이 될 겁니다. 지금 야권 이제 다 야당이죠. 민주당에서 이제 우병우 특검법을 이제 발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이 법안이 힘이 붙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찌됐든 예. 이 재판이란 거는 검찰이 기소해 놓은 가운데서만 벌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검찰이 이제 뭐 지금 현재 검찰 수뇌부와 우 전 수석의 의혹 같은 거는 하나도 기소 안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 전 수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이분이 뭐 돈을 직접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게 어떤 뭐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 변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하나를 증인을 불러서 신문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꼬치꼬치 다퉈보겠다. 네. 예. 아주 길고 지리한 재판. 예. 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내일이 준비기일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도 내일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뭐 특별히 나올 이유가 없고 예. 그리고 뭐 최순실 씨가 여기 재판 진행 중인데 그런 걸 뭐 마주칠 필요도 없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재판도 길어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박 전 대통령이 변호사 3명을 추가로 선임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변호인 되게 작았잖아요. 예. 근데 이 3명 추가 선임한 걸 봐도 이른바 정관 변호사가 한 명이 포함되어 있기는 있어요. 판사 출신. 판사 출신. 예. 예. 근데 나머지 두 변호사는 좀 그 경험이 일천한 젊은 변호사, 조금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호사로 선임이 됐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좀 뭐 변호인단을 좀 크게 늘리겠다 이런 거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까 우병우 전 수석의 사건 기록이 만 페이지라고 그랬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보다 더 많지 않나요? 더 많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재판이 길게 진행될 건데, 근데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또 구속 상태인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모르겠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좀 이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 유무죄를 다투는 전략으로 할지, 예. 아니면은 좀 빨리 나오는 쪽으로 할지, 또 심지어 이제 뒤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만은 홍준표 후보는 오늘 공식적으로 내가 당선된 박 전 대통령 사면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아직 재판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면 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면을 하려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나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과거에 보면 그런 전례들은 있었던 게 1, 2심의 재판을 받은 사람들이
사면 분위기가 될 것 같으면은 항소를 안 하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었어요. 예, 형을 확정시키면 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대선에서 아무래도 뭐 1, 2등이 뭐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후보 많이 따라가긴 했지만은 그쪽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제가 볼 때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섣불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뭐 대선 직후에 사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은 아주 제로거든요. 아니 우선 재판이 끝나야죠. 그러니까요. 예. 예, 박 전 예. 대통령 쪽은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구속 상태라는 것 때문에 네, 무한정 그렇습니다. 재판을 끌 수도 없고 예. 그렇다고 그냥 다 인정해서 바로 또 중형을 선고받는 것도 아니, 그렇고. 그러니까요. 예. 아마도 중형 나올 가능성 있는 뇌물죄 부분은 심각하게 다투고 그렇죠. 나머지는 좀 인정을 한다든지 그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내일 한번 봐야 될 거겠고요. 네. 근데 그나저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그게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측 주변에서 얼마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최근에는 뭐 조원진 후보가 박 전 대통령이 준단식 상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후보는 유세 중에 박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뭐 검사들이 문재인 후보 눈치 보느라고 병원에도 안 보내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좀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서는 구치소라든지 법무부 교정당국이 제일 최고의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거기서 철저히 관리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생활의 패턴이 바뀐 거라든지 이제 식단이 바뀐 것에 대해 가지고 처음에 좀 적응을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규칙적으로 적응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교정당국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 안 좋다면은 이게 지금 뭐 이렇게 묻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당연하죠. 아닌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온 것은 박 전 대통령 이제 미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형 확정이 안 되면은 투표권이 있어요. 교도소 안에서 투표할 수 있죠. 거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신청을 안 했다고 그러네요. 아,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건데. 그렇죠. 즉 대선에 투표 안 하겠다. 예. 대신에 최순실 씨는 신청을 했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최순실 씨가 과연 누구를 찍을 것이냐, 뭐 이런 데 대한 이제 이야기도 오가고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박 전 대통령이 됐건 우병우 전 수석이 됐건 대선 전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어렵다. 대선 이후부터 이제 대선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뭐 해봐야 내일 준비 기일 정도고 직접 법정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것도 아니니까 재판이 선거에 영향 미친다 이건 전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건강 이상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건 조금 사실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박 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자들을 조금 결집시키는 효과는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뭐 전반적으로 요 진행 사항이라든지 박 전 대통령의 수감 상태가 뭐 물론 일주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거지만 지금 상황으로선 크게 뭐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선 변수는 아니다. 네. 아직까지는.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도 시작이 되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추가 변호인단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번에 유영하 변호사하고 세명상 변호사 이외에 나머지 변호사들을 세 분을 더 추가로 선임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또 본인들은 그런 연락받은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유영하 변호사가 의견서에다가 5월 2일 날 그 공판 준비 기일인데 변호사 선임을 추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연기해달라는 의견서를 썼어요. 근데 의견서 내에다가 그냥 그렇게 한 줄 이렇게 몇 줄을 쓴 거예요. 어렵다는 취지로.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는 그 기일 연기 신청서를 따로 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의견서에다가 뭐 공소사실 인부 하나마나 이런 식으로 해서 써서 냈다는 거죠.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거는 이제 아마 신청서를 따로 써야 된다는 것 자체를 뭐 특별히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은. 아하, 자,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최순실 씨 재판,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순실 씨는 특수본에서 기소했잖아요. 그 다음에 특검에서도 기소했고, 박근혜 대통령 특검에서 기소했고, 그럼 이 시기가 안 맞는 거는 특수본에서 기소했던 그 시기에 맞춥니까? 특검에서 기소했던 그 시기에 맞춥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둘이 시기가 안 맞고,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5월 아마 초순경에 구속 기간이 만료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내보내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그 사건에 대한 구속 기간은 만료되지만 다른 사건들이 추가로 많기 때문에 이제 사실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속 기간을. 그러니까 특검에서 이분을 구속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특검에서는 1심을 3개월 안에 해야 되고 2심은 뭐 2개월 안에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간 자체가 강제 규정이냐 아니면 훈시 규정이냐 이걸 또 약간 해석에 논란이 있어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걸 훈시 규정이라고 이제 봐요. 예. 그러니까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고 지키면 좋겠다 이제 이 정도라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에서 기소한 분들에 대해서도 6개월 동안 구속기간 안에 하라 이런 지침이 있으면 그것 역시 훈시로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율이 가능하죠. 그래도 너무 마냥 늘릴 수는 없으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한 재판부에서는 원래는 이걸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재판 진행을 맞춰가지고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랬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아마 분리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하면 서로 좋지 않다고 보는 거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오병우 전 수석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이제 시작되는 그런 국면이죠. 그러니까 적으로 그분하고 정말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순수한 생각 가지신 분들은 예. 가능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적인 변호사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이게 너무 일이 많거든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변호사라고 하면은 그 의뢰인하고 다이렉트로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항상 그 누군가가 껴있기 때문에 힘들겠죠. 세 번째로는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이게 가능성이. 근데 이게 가능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진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로는 이 사건만 맡을 수는 없잖아요. 이 사건을 맡아가지고 다른 사건을 더 추가로 나한테 올까? 안 올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있는 사건 전부 다 버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죠. 자유한국당 지지하는 분들은 오지 않을까요?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정말 사명감 있으신 분들이 오실 텐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은 순수하게 내가 정말 도전해서 한번 이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들어야지 사실은 할 수 있는 사건인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법원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여주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5월 2일 날. 그러면 아마 유영하 변호사하고 최명사 변호사하고 또 한 분 정도 더 지금 추가로 선임됐다고 하니까 예. 그 세 분이 지금 할 가능성이 높고요. 대신에 이제 그거 가지고 되지 않으니까 앞으로 있을 그 재판을 위해서 10억 원 정도를 들여서 한번 추가 선임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실은 선임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힘들어하고 있대요? 그렇죠. 왜 왜냐하면 손님이 안 되죠? 돈도 많이 준다고 변호사 입장 아니 돈을 10억 원을 싸들고서 뭐 해달라고 했다는 건 요즘 이제 그 집을 파셨기 때문에 이제 예. 돈이 있을 거니까라는 얘기와 연결돼서 나온 것이고 실제 뭐 그 돈을 다 주겠다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현실적으로 나서는 분은 없으시겠죠. 왜냐하면 이제 아주 사상